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12월 3일 화요일 전달드릴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로 시작하며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스텔란티스의 CEO 카를로스 타바레스가 이사회 및 주요 주주들과의 갈등으로 갑작스럽게 사임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140개 기업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인텔 CEO 팻 겔싱어가 4년간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임했습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ASML은 미국의 새로운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자사의 2025년 매출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슈퍼마이크로가 독립적인 회계 검토 결과 경영진과 이사회에서 부정행위나 비리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픈 AI가 광고 모델 도입을 고려하며 수익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직원들의 개인 기기와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직원들에게 임금 및 근로 조건에 대해 논의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월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로 시작하며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P 500은 0.24%, 나스닥은 0.97% 상승한 반면 다우지수는 0.29% 하락했습니다. 기술, 통신 서비스, 소비재 업종이 상승을 이끌었으며 테슬라 주가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으로 약 3.5%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예정된 경제 지표와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발언, 그리고 금요일 발표될 미국 고용 보고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인 크리스토퍼 월러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7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에서는 미국 제조업 활동이 11월에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수축 국면에 머물러 있다는 ISM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도 상향 조정된 49.7을 기록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회계 검토에서 부정 행위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주가가 29% 급등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는 각각 2.2%, 2.5%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11월 큰 상승세 이후 원만한 추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새로운 행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성과 내년 초 시장 조정을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의 CEO 카를로스 타바레스가 이사회 및 주요 주주들과의 갈등으로 갑작스럽게 사임했습니다. 그는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강화에 집중해 초기 성공을 거뒀으나 최근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판매 부진과 재고 과잉으로 인해 경영 전략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높은 가격 정책으로 인해 딜러와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고 유럽에서도 경쟁 심화와 가격 정책으로 시장 점유율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회는 그의 단기적인 해결책이 장기적인 회사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새 CEO를 2025년 상반기까지 임명할 예정이며 현재는 임시경영위원회가 회사를 이끌 예정입니다. 이 소식으로 주가는 6% 이상 하락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140개 기업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칩에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주요 대상에는 화웨이와 협력하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과 투자 기업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기업은 특별 라이선스 없이는 미국 제품과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HBM2 이상 기술을 사용하는 AI 칩의 수출 제한은 AI 분야와 관련된 중국의 발전을 둔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과 네덜란드는 일부 규제에서 제외되었으나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에서 제조된 반도체 장비는 미국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대규모 대중 제재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텔 CEO 팻 겔싱어가 4년간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임했습니다. 이사회는 겔싱어의 경쟁사 대비 전략 실패와 AI 시장 대응 부족, 그리고 과도한 비용 지출을 문제로 지적하며 퇴진을 결정했습니다. 겔싱어는 2021년 인텔에 복귀해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 확장과 대규모 공장 건설을 통해 회사를 재건하려 했지만 이러한 전략은 높은 비용과 시장 점유율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겔싱어의 재임 기간 동안 인텔의 매출은 약 3분의 1이 줄었고
주가는 53% 하락했습니다. 특히 경쟁사 엔비디아가 AI 붐을 선점하며 시장에서 큰 격차를 벌리는 동안 인텔은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델싱어는 정부 지원금 및 투자 파트너십을 통해 약 100억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을 추진했지만 이는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현재 CFO 데이비드 진스노와 제품 부문 CEO MJ 홀트하우스가 공동 CEO로 임명되었으며 이사회는 새로운 CEO를 찾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ASML은 미국의 새로운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자사의 2025년 매출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SML은 2025년까지 매출을 300억에서 350억 유로로 예상하며 이 중 약 20%가 중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규제는 ASML의 딥 UV 리소그래피 시스템을 일부 중국 반도체 공장으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는 네덜란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예정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의 안보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으며 추가적인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새로운 규제는 컴퓨팅 리소그래피 소프트웨어와 측정 장비 등 ASML의 주요 기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ASML은 장기적인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표 후 ASML 주가는 3% 이상 상승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가 독립적인 회계 검토 결과 경영진과 이사회에서 부정행위나 비리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검토는 과거 감사기관인 언스트앤영의 우려로 인해 시작되었으며 EY의 주장과는 달리 투명성과 회계 관행에 중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CFO를 교체하고 준법감시 책임자와 법무 책임자를 신규 임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재무보고 제작성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전 연도와 2024 회계 연도의 분기 보고서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 후 주가는 약 28% 급등했으며 2024년 주가 상승률은 40%를 넘어섰습니다. 회사는 나스닥 상장 규정 준수를 위해 재무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회계 관리와 준법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재무보고서 10K, 10Q가 제출되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소식에 따라 급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오픈 AI가 광고 모델 도입을 고려하며 수익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CFO 사라 프라이어는 회사의 현재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광고 도입 여부와 시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오픈 AI는 메타와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에서 광고 관련 인재를 영입했으며 광고 경험이 풍부한 케빈 와일 최고 제품 책임자가 이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오픈AI는 API 제공과 챗GPT 라이선스 판매를 통해 연간 약 4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급성장하고 있지만 최신 AI 모델 개발 비용으로 인해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는 지속적인 투자와 자금 조달을 진행 중이며 광고 모델 도입 여부는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프라이어는 광고 모델이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사용자 중심에서 광고주 중심으로 초점이 이동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이 직원들의 개인 기기와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직원들에게 임금 및 근로 조건에 대해 논의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디지털 광고 부문에서 일하는 아마르 바타가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업무에 사용되는 개인 기기의 소프트웨어 설치를 요구해 이메일, 사진, 건강 정보 등을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근로 조건을 논의하거나 팟캐스트에서 업무를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링크드인 프로필에서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은 해당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으며 직원들이 근로 조건을 논의할 권리에 대해 연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제기되어 벌금의 35%를 직원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